당신은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노년 여성들이 털어놓는 가장 큰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함께 인생의 풍파를 헤쳐온 동반자. 그런데 왜 노년이 되면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든 존재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갈등과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달라진 일상, 쌓여가는 불만, 오후 3시의 풍경, 설거지를 마친 67세 김명숙 씨가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파에 기대 앉은 남편의 고른 숨소리,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드라마 소리. 벌써 몇 번째 보는 재방송인지 모를 프로그램이 귀청을 찢습니다. 저 소리 좀 줄여야겠네. 리모컨에 손을 뻗는 순간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벌떡 눈을 뜹니다. 왜 건드려? 내가 보고 있잖아. 명숙 씨는 한숨을 삼킵니다. 분명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TV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압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기억 속 그 사람은 어디로? 결혼 초 남편은 달랐습니다. 공장 기술자였던 그는 늘 깔끔한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 데이트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와 기다렸고 주머니에 몰래 숨겨온 사탕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평생 책임질게. 집안일 걱정 말고 아이만 잘 키워. 그 한마디에 명숙 씨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지만 기꺼이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자전거를 타고 돌아온 남편이 주머니에서 꺼낸 따끈한 군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웃던 날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퇴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집에 남편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설거지는 왜 안 해? 아침 식사 후 명숙 씨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할 거 아니었어? 명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느라 바빴으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왜 여전히 모든 집안일은 그녀의 몫이어야 할까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새끼 식사를 준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남편에게 집안일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오늘은 당신이 좀 청소해 줄래?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뭐 하길래 그렇게 아파? 쉬면서 천천히 하면 되잖아. 쉬면서 천천히? 명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차려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 그녀에게 쉴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단절된 대화. 더 힘든 건 대화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명숙 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응, 그래 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자신의 건강 걱정을 이야기하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쉬래요. 당신이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노인네가 혈압 좀 높은 게 뭐 대수야. 약 먹으면 되지. 그 순간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건강은, 자신의 힘듦은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배려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의 쓸쓸함.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만들고 각종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명절만큼은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저녁 정성껏 차린 상을 앞에 두고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하지만 남편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둑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폰 좀 내려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친구들이랑 대국 잡는 중이야.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곧바로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부 작은 일상 속 깊어지는 상처,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한 달 전의 일입니다. 명숙 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다 보니 어느새 봉지 6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어떻게든 집까지 들고 와야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맞은편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둑을 두고 돌아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명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머 여보, 잘 만났네요. 이것 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쓸데없이 많이 샀네. 그렇게 무거우면 조금씩 사오든가. 도와주기는커녕 타박만 합니다. 명숙 씨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뭐해요? 내가 사오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건데.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명숙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먼저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남겨져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손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없는 식탁?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텅 빈 식탁을 보고 물었습니다. 밥은? 직접 해 드세요.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김치만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50년을 매일 밥을 차려주던 습관은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비교되는 일상. 며칠 후 이웃 박 여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숙 씨, 우리 영감은 요즘 매일 아침 나랑 산책을 나가요. 장볼 때도 꼭 따라와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에이, 괜찮아요. 집에만 계셔도 얼마나 든든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든든하다고요? 집에 있는 건 몸만 있는 것이지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든든함이 될까요? 박 여사가 돌아간 후 명숙 씨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픈 날의 외로움. 가장 힘들었던 건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고열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죽 좀 끓여줄 수 있어요? 침대에 누운 채 명숙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못해. 배달시키든가 아니면 좀 나아지면 당신이 해먹어. 명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죽 한 그릇 끓여주지 못한다니. 결국 그녀는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겨우 죽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죽을 먹으며 흘린 눈물이 그릇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부부일까? 명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명절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명숙 씨는 용기를 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빠가 집안일을 너무 안 도와줘서 힘들구나.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좀 이해해드려요. 젊었을 때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명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결국 남자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겪는 작은 무시들, 쌓여가는 외로움, 사라진 존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삼부 원망 너머의 진실. 한밤의 발견. 어느 날 한밤중 명숙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의 손에 든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사진첩을 덮으려 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명숙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보던 페이지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의 그녀는 빨간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28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뻤어. 지금도 내 눈엔 그때 모습 그대로야. 명숙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요? 당신도 그땐 참 멋있었어요. 머리도 까맣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낡은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좁은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놀이공원에 갔을 때의 사진. 50년의 세월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툰 표현. 사실 말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일 안 도와줘서 미안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평생 그런 거 안 해봐서. 명숙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사과라는 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매일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맙다는 말도 어색하고. 그럼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거야. 당신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
혹시 잘못했다가 잔소리 들을까봐. 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해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못해도 하면 늘 텐데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대화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 며칠 후 명숙 씨는 문득 옛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발목을 심하게 삐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방에 들러 약을 챙겨놓고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툰 솜씨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은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나름대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없어도 먹어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남편의 미안해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은 보일러가 한겨울에 고장 났을 때였습니다. 수리기사가 다음 날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깨어 온돌에 전기장판을 깔고 방마다 전기 히터를 틀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추운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당신이라도 따뜻하게 자야지. 이런 일들을 명숙 씨는 왜 잊고 있었을까요? 일상의 불만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끔씩 보여주는 남편의 작은 배려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기. 명숙 씨는 남편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남편은 말없이 가장 무거운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날씨가 추운 날 외출하려고 하면 남편은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짜증 섞인 투로 들렸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그녀가 기침을 하면 남편은 자는 척하면서도 살짝 이불을 더 덮어주곤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드라마 속 로맨틱한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로 포장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다정한 말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자기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 습관은 이제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 나름의 표현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에게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사부 세월이 가르쳐 준 것들. 작은 감사 찾기. 명숙 씨는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아보니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신문 가져다 줬다. 점심 먹을 때 반찬 맛있다고 했다. 저녁에 TV 볼륨 줄여달라고 했더니 바로 줄여줬다.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 남편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명숙 씨는 자신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때 목소리 톤이 높아지지 않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기대치 조정하기. 심리상담사 친구가 명숙 씨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명숙 언니,
기대치를 낮춰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다정한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대신 지금 있는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명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의 장점은 뭘까? 첫째, 성실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실직한 적 없이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둘째,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학비를 모두 대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지만 나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란 감정 표현이 서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변화의 시작. 어느 날 저녁 명숙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명령조가 아닌 부탁하는 투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저 화분 좀 옮겨줄 수 있어요? 제가 하려니까 너무 무거워서요. 이전 같았으면 당신이 좀 치워요. 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나서 화분을 옮겼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돼? 네, 고마워요. 뭐, 이까짓 거. 남편은 쑥스러운 듯 손을 휘저으며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 씨는 의식적으로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설거지를 거들기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함께 늙어가기.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닮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흰 머리. 세월은 두 사람을 똑같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아프지 않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나도 괜찮아. 많은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페이스에 맞춰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숨이 차면 다른 사람도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벤치에 앉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숨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 수 있고 걸음걸이만 봐도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나누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명숙 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늙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특히 당신보다 먼저 갈까봐. 왜요? 당신이 혼자 남으면 밥은 제대로 먹고 살까?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그런 게 걱정돼. 명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먼저 갈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데? 가끔은 혼자 있고 싶기도 해요. 이기적이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가끔 당신 잔소리 안 들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막상 당신이 친구 만나러 나가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